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박혜영 차장님께서 이번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특히 되게 엘리트시라고 저한테 강의 준비를 좀 잘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1시간 정도 운동이 약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오늘 제목은 운동이 약이다고요. 그리고 부제로는 당신의 몸을 안녕하십니까로 정했고요.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저는 연세대학교 현재 스포츠 응용산업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교수로 온 지가 18년 정도가 돼서 되게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신촌 세브란스랑 제가 일을 여러 가지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신촌 세브란스에서 겸직 교수로 또 재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대학원에서 인공지능이 뭐 워낙 핫하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는 건강 증진이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제가 같이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석사 박사는 캐나다 알버타 주립대학에서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년간 재직을 했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에 온 다음에는 한 번은 1년은 다시 미국에, 그리고 한 번 또 1년은 영국에 가서, 영국에서는 주로 이제 빅데이터, 건강 관련 빅데이터 쪽의 연구를 하다 왔습니다. 아메이 쪽에 제가 강의를 시작한 게 올 여름부터 제가 요청을 받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강의 종류를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운동약이다라는 내용인데 보통 1시간 반 하는 강의인데요. 요거는 지금 이론이 많고 실기, 그러니까 이론하고 실기 비중이 좀 있는 내용인데 오늘 실기는 좀 줄이고 좀 더 이론에 집중해서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중요한 실기는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요, 건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관절 건강, 특히 많은 분들이 요새 목이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목이라든가 어깨, 그리고 허리 쪽을 어떻게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운동도 실제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는 대사 건강 해서 이제 비만, 당뇨, 암, 그리고 고혈압 이런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뇌 건강 그리고 나에게 좋은 운동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지 않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동을 해라, 뭐 어떤 운동 처방 또는 운동의 종류에 대한 내용들은 강의하지 않을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건강이란 무엇인지 다들 많이 생각해 보셨을 텐데 혹시 최근 어떤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또는 네, 질환이 없다라고 우리 최혜주 리더님께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 주셨는데 혹시 신체적으로 안녕하신가요? 네. 되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건강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질환이 없다, 없는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네,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우리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complete well-be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신체적으로 완전히 안녕하신가요? 네, 아까보다는 좀 자신감이 없어지신 네, 그런 표정이신데 정신적으로는 어떠신가요? 네, 요새 정신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안녕하신가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신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그죠? 예,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인데,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거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과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정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을 1위부터 보면 1위는 암이고요. 그리고 2위 심장질환, 폐렴, 뭐 뇌혈관 질환, 그리고 고의적 자해, 그래서 자살이 5위인데, 요거를 연령별로 끊어보면 조금 더 쇼킹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0대, 20대, 30대,
이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고요. 네. 그리고 40대부터는 암이에요. 그런데 이 40하고 50대를 보면 2위는 역시 고의적 자해해서 자살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뇌 건강이 매우 심각한 문제다. 네, 이 뇌 건강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암, 심혈관 질환, 뭐 간 질환, 당뇨병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비만과 운동 부족 때문에 많이 생겨요. 그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생활 습관 질환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암도 그런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암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시간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1개국에 15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26.3%의 사망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41.2%는 대사 문제로 생긴다고 했거든요. 근데 대사 문제는 당뇨병, 심혈관 질환, 그리고 일부의 암인데 이것 역시도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그런 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67.5%는 이게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생활 습관 그리고 건강한 운동과 생활 습관만 바꾸어도 상당 부분의 사망 원인은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사망만 막는 게 아니라 요새 중요한 거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이게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 건강 지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헬스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맹, 일리터러시라고 얘기하는데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져야 그게 우리 건강해지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에는 또 아는 만큼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더 본격적으로 제 강의 들어가면 대사 건강, 뇌 건강, 관절 건강인데 먼저 관절 건강부터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어깨가 불편하신 분 있으세요? 네네, 네. 이정인 리더님, 최두집 리더님 손을 드신 거죠? 우리 그 말씀 하자마자 우리 김석원 리더님께서는 고개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어깨도 한번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자, 그래서 관절 건강에 대해서 지금 목하고 지금 어깨 그리고 허리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이 텐트를 보면 텐트가 완전히 망가져 있죠. 네, 그게 여기 있는 노인 두 분의 관절의 상태세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여기에 계신 리더님들 중에서는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옛날 텐트 치려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폴대를 이렇게 다 꽂아가지고 그죠? 네, 텐트를 이렇게 관통하게 하고 양쪽에서 줄을 당겨가지고 팩을 박아가지고 텐트를 세웠는데 요새는 그냥 던지면 텐트가 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건강한 사람의 체형은 이렇게 텐트가 딱 펴져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텐트가 제가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텐트를 쳤었는데 자꾸 제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죠? 제가 힘이 세다 보니까 제 쪽으로 텐트가 기울어지게 되는데 그게 많은 분들의 관절의 상태예요. 체형.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체형이 앞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이유가 대부분 가슴이 뭉쳐 계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 운동들이 가슴을 미는 운동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땡기는 운동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슴이 뭉쳐 있고 이두 이렇게 이두로 뭉쳐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게 몸이 이렇게 앞으로 굽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어깨 통증에 또 하고 목 통증의 원인이 되는데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되게 막 영어가 많이 나와 있죠. 이게 물리학 내용을 되게 어렵게 쓴 건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핸드폰이 1kg라고 하면 저하고의 거리가 30cm거든요. 이 1kg에 떨어져 있는 30cm가 60cm가 되면 얘가 2kg가 돼요. 90cm가 되면 얘가 3kg가 돼요. 이게 물리학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무게 곱하기 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멀어질수록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리가 한 5kg 정도 된다고 할 때 머리가 멀어질수록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소를 생각하시면 아실 거예요.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같은 시소를 타는데 제가 몸무게가 2배 되는데 시소를 같이 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축에서 저는 가깝게 앉고 우리 아들은 최대한 멀리 하면 그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머리에 딱 축 위에 머리가 있으면 무게가 이 회전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 숙이는 순간 이 머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목 뒤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 막 목 뒤에 근육이 엄청 많죠. 근데 근육이 아주 얇은 근육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신경들이 막 지나가고 혈관들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뭉치게 되면 혈관과 신경을 잡고 뭉쳐요. 그러면 두통이 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편두통의 원인이 목 근육이 뭉쳐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승모근이 뭉치면 이게 두통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승모근은 이상하게 이상하게 이 뇌에서 가는 이 cranial nerve라고 하는데 12번째 신경이 가서 승모근으로 가거든요. 승모근이 뭉치면 그게 다시 거꾸로 뇌에 영향을 줘서 이게 뭐 머리도 아프고 두통도 있고 머리가 맑지 않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4에서 4.5kg의 머리 무게가 이렇게 앞으로 갈수록 27kg. 네, 얘를 머리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승모근과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이 장난 아니게 열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실제로 경추 질환자가 기하급수로 이게 쫙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다들 핸드폰이 큰 원인이죠, 그죠? 핸드폰 다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는 우리 아까 박혜영 우리 차장님께서도 노트북을 바꾸셨다 그랬는데 노트북이 또 원인이에요. 왜냐하면 노트북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책상에 놓고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일하실 때는 노트북으로 일하시면 안 돼요. 노트북으로 일하시더라도 이렇게 뭘 받쳐서 눈높이에다 놓고 일을 하셔야 이게 되지. 노트북으로 계속 이러고 일하는 순간 내 목과 내 이 승모근은 점점 뭉쳐가고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통의 원인이 되고 목의 경추 디스크의 원인이 되고 네, 그게 거북목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오늘 운동을 제가 지금부터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 어깨 관련 질환을 다 적으면 한 6개 정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 50견, 석회성 건염, 어깨 충돌 증후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심플한 운동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어깨 한번 이렇게 돌려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면 네. 네. 다들 잘 돌아가시고 일부 분들은 어깨가 이렇게 하면서 막 인상을 쓰세요 지금. 네, 오늘 이후로 인상을 안 쓰셔도 될 정도로 어깨 좋아하시면 좋겠는데 이 어깨 관절이요 우리 몸의 관절에 유일하게 360도 돌아가요. 네, 그죠? 네. 근데 다리는 그렇게 안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관절 가동 범위는 좋은데 반면에 안정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쉽게 다치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골프를 칠 때 티 위에 공을 올려놨는데 바람 불면 쑥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 어깨가 쉽게 그렇게 빠지고 다칠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주로 다룰 내용은 어깨 충돌 증후군인데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오십견과 석회성 건염의 일부 문제가 같이 해결이 돼서 오늘 요거를 말씀드릴 텐데 어깨 충돌 증후군 제가 한번 이게 손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이게 여러분의 어깨예요. 어깨뼈, 견갑골이 등에 있는 견갑골이 사실 앞에까지 이렇게 와 있고요. 여기에 팔을 이렇게 넣어보세요. 네, 네, 이게 여러분 상완골이에요. 이 여기 밑팔뼈, 이게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죠. 자, 옆으로 들려면 이렇게 들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드는 동작은 결국에는 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여기 닿게 돼 있어. 어깨뼈에 위팔뼈가 어깨뼈에 닿아요. 그렇게 되면 어깨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근육, 이 어깨뼈를, 위팔뼈를 밑으로 당겨주고 뒤로 당겨주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닿죠. 네. 이 근육들을 우리 회전근개 근육이라 그래요. 여러분 많이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해야 된다. 회전근개가 파열됐다. 그게 이제 회전근개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근육들이에요. 이게 지금 견갑골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죠. 네.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말은 이게 문제가 될 때 회전근개 근육이 약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나오는지 또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이시죠? 요 그림, 요 동그란 거 보이시죠? 예, 동그란 거. 네. 요것도 보여요. 에이크로미온이라고 하는 이렇게 여기 보이실 텐데, 요게 뒤에 견갑골이에요. 견갑골. 우리 등에. 네. 견갑골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공간이 좁아지면, 여기 보이는 동그란 그림이 있는 공간이 좁아지면 어깨가 닿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여기 심줄이 많이. 그럼 이게 왜 좁아지냐? 자, 요 그림 보여요. 요 근육이요. 이게 소흉근이거든요. 가슴의 소흉근이고요. 이게 코라코 브레이킬리어스라는 근육인데 이 근육하고 이 두 개의 근육의 특징은 여기에 있는 견갑골이 앞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얘가 짧아지면 얘가 뭉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갑골을 앞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 근육이 뭉치게 되면 자, 그러면 이게 뒤에 있는 근육들이거든요. 요건 능형근이라고 하는데 이 뒤에 그 뒤에 이제 견갑골을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해주는. 한번 붙여볼까 이렇게? 네, 어깨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저 견갑골이 뒤에 가서 붙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 운동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운동을 거의 평생 하지 않아요. 몰라서.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어깨만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있는 견갑골을 붙인다 라고만 생각해도 지금 이게 어깨 운동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우리 리더님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자리에서. 네, 일어나서 이렇게 차렷 한번 해보세요. 차렷. 네. 이렇게 차렷을 하셨을 때 제가 지금 보이는 분도 있고 안 보이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손등의 위치가 어딘가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자, 손등의 위치가 옆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옆을 보고 있으면 정상이고요. 근데 손등의 위치가 앞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손등이 45도 앞을 이렇게 보고 있거나 이렇게 보고 있거나 어쩔 땐 거의 이렇게 보고 계신 분도 계세요. 손등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 손등이 이렇게 옆을 봐야 정상인데 손등이 앞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직업군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런 분들? 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네. 조폭. 네. 딱 이런 자세가 나오는 분들이 손등이 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가슴에 있는 근육을 제가 당기면 여기 근육이 짧아지면 손등이 앞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렷하고 섰을 때 손등이 앞을 보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드실 때 어깨가 아파요. 못 드세요. 네. 아까 우리 이정인 리더님 같은 어깨 통증이 있으셔서 혼자 못 드신다고 하셨는데 일어나셔서 손이 앞으로 된 상태에서 옆으로 들려면 못 드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손바닥 앞으로 보게 해보세요. 손바닥이 앞을. 네. 이렇게 하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들어요. 네.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면 다 들리는데 손등이 앞을 보게 한 상태에서 옆으로 들면은 상당히 불편해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제가 앉아서 요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어깨가 앞으로 말려 들어간 상태가 되면 요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공간이 좁아지지 않는 스트레칭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 없는 스트레칭을 저희가 만든 스트레칭이에요. 한번 이렇게 딱 차렷하시고 아랫배에 힘 좀 주시고 손바닥이 앞을 보게 해보세요. 자, 손바닥이 앞을 보는데 중요한 건 팔꿈치가 굽혀지면 안 돼요. 손바닥이 앞을 보게 하고 손가락 쫙 펴시고 힘 딱 줘서 자, 이번에는 손바닥이 옆을 보게 하세요. 네. 자, 이렇게 옆을. 네. 옆을 보게 하시고 제가 이거 공유를 끄고 잠깐 할게요. 네. 네. 손바닥이 앞을 보셨다가 손바닥이 옆을 보셨다가 이 상태에서 손을 최대한 뒤로 하면서 Y자를 만들면서 하늘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네. 지금 이거 뭐 한 거죠? 우리 기지개 킨 거죠. 그죠?
기지개를 키는데 대신 우리가 뭘 한 거냐면 어깨가 앞으로 말려 들어간 거를 거꾸로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한 거예요. 어깨가 앞으로 말려 들어간 걸 거꾸로 펴주는 거예요. 펴주면서 Y자. 다시 해볼게요. 한 번 더. 그러면서 팔을, 엄지를 최대한 뒤로 보내시면서 천장을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자, 손바닥이 앞을 봤다가, 손바닥 옆을 봤다가, 뒤로 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네. 지금 방금 요 스트레칭을 하실 때 뭘 하신 거냐. 가슴이 쭉 당겨졌던 게 느껴지셨나요? 네. 그럼 가슴이 당겨진 거면 뭐 한 거지? 이 근육들 푸신 거예요. 네. 이 근육들 푸신 거고, 이 정도만 가지고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때 좀 이따 더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근육을 푸셨고, 또 하나, 어디가 당기셨죠? 배가 당기지 않으셨나요? 네, 배가 당기셨어요. 그게 맞아요. 손바닥도 당기시고, 예. 손바닥 당기신 것도 좋은 거예요. 그게 다 좋은 증상이고요. 배가 당기셨을 텐데 왜 배가 중요한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식스팩 뭐 초콜릿 복근 있죠. 예, 얘네들이 우리가 이 복직근인데 복직근이 치골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와서 갈비뼈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까 이 복직근이 뭉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뭉친 상태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서 있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앞으로 당겨져요. 왜냐면 복직근이 짧아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 스트레칭은 한 방에 배도 해결하고 이두도 해결하고 그리고 가슴도 스트레칭 시켜주면서 등 뒤 근육은 강화시켜주는 운동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 할 텐데요. 여러분 한번 또 일어나 보세요. 손을 이렇게 앞으로 90 여기 딱 90도가 되게 네. 자, 뒤로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네, 앞으로 3개 해볼게요. 하나, 최대한 뒤로 보내세요. 둘, 셋, 됐죠? 지금 갑자기 가슴에 막 전기가 오고 팔에 막 전기 오고 그러죠? 좋은 거예요. 지금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잘못하시는 분들만 몇 가지, 제가 2가지 흉내를 볼게요. 손을 옆으로 해야 되는데 손을 밑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이거 할 때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앞으로 인사를 하시면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럼 목 디스크 생기십니다. 자, 그 2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10개를 해보는데 뒤로 한번 쭉 뻗어보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10개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됐습니다. 지금 요것만 했는데 지금 어깨가 상당히 많이 풀리시고 앞으로 왔던 어깨가 뒤로 돌아가기 시작하세요. 자, 일어나신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 텐데 이번에는 벽이 있으면 벽 옆에 쓰셔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엄지가 이렇게 앞을 보게 하셔가지고요. 손을 이렇게 위로 들어서 앉아서 해볼게요. 네. 손을 이렇게 들어서 뒤에 벽에 닿고 다시 앞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들어서 뒤에 벽을 닫고 앞으로 마지막 한 개만 더 해볼게요. 네. 손을 쭉 들어서 뒤에 벽을 찍고 앞으로 됐습니다. 네. 자, 다시 제가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면 지금 요 간단한 우리 어깨 운동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상당히 많은 어깨 문제가 저절로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그거는 오늘 시간상 지금 제가 이걸 90분짜리를 60분 해야 돼요. 시간상 다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네, 그래서 요 근육들 강화시켜 드릴 운동도 지금 하신 거고, 제가 좀 이따가 동영상 링크를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전근개 운동도 지금 하신 거고요. 네, 다 좋은 운동들로 모아진 것들을 하신 건데, 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운동도 제가 좀 이따 동영상 링크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허리로 가서 제가 허리 운동을 좀 더 알려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우리 세브란스에서 거의 모든 질환의 환자분들을 운동을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심장 재활부터 시작해서 암 환자, 뭐 여러
환자들 운동을 가르쳐 드리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특히 이제 암 예방 센터에 있는 환자를 한 5천여 명을 지난 한 6년간 저희가 다 운동을 가르쳐 드리고 계속 추적하고 뭐 이렇게 해드리고 계신데 이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3개월 운동하고 오셔서 키를 재는데 키가 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키가 왜 컸냐? 자, 여기 보세요. 그림 보시면요. 왼쪽이 지금 우리의 문제거든요. 대부분의 자세가 이렇게 돼요. 허리는 짤록하게 앞으로 나와 있고요. 등은 뒤로 나와 있어서, 예, 요런, 좀 전에 이런 상태. 근데 이 지금 가슴 운동, 요거는 지금 피는 운동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요 허리까지 펴지게 되면 키가 크세요. 네. 키가 큰 뿐만 아니라 어깨 통증, 허리 통증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허리 통증의 원인, 우리 척추 디스크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디스크가 건강해야 사실은 척추가 건강한 건데 이게 맨 위에가 정상이라면 이렇게 튀어나온 거, 이걸 벌징 디스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디스크가 터진 상태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손상이 되어지는 것도 꼭 튀어나오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중간에 손상이 오는 걸 종판 손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에 손상이 있으면 다 수술을 해야 되나요? 자, 실제로요, 허리에 통증이 없으신 분들을 98명을 MRI를 찍었어요. 네, 이게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의학계에서는 세계 최고의 학술지인데요. 허리 통증이 전혀 없는 사람을 98명을 MRI를 찍으니까 52%에서 디스크 벌징이라는 거는 요만큼 튀어나온 거. 네. 멀쩡한 사람을 찍었는데 52%가 튀어나와 있고요. 이게 더 심해져 있는 사람이 27%고 심지어는 한 명은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런데 통증이 없으세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실제 의학적 자료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3일 전에 제가 우리 학생들을 따라한다고 제가 스쿼트 하다가 제가 허리를 삐끗했거든요. 네. 그냥 허리를 살짝 삐끗했어요. 이제 지금 괜찮은데 뭐냐면 이렇게 이 의학적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허리 삐끗하면 하고 이제 또 아프다고 우리 병원 가서 MRI를 찍으세요. MRI 찍으면 어떻게 됐죠?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사가 보기에는 이거는 허리가 왜 아픈 거죠?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아픈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 그러죠? 수술을 하라고 하죠. 네. 그래서 수술을 하니까 괜찮아져요. 왜냐면 항염증 치료 엄청 하고, 그렇죠? 진통제 먹고, 그러니까 염증이 살짝 생겼던 게 없어지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경우에 디스크를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제 제자 중에 이 평창 올림픽 때 이 봅슬레이에서 은메달 딴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청각 장애인이에요. 근데 저희 학부 제자이기도 하고 우리 대학원생이기도 한데 이 친구가 소치 올림픽을 앞두고 바로 여기 제 뒤에 여기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받는데 막 우는 거예요. 몸무게 막 110kg 나갈 때인데 막 키는 거의 190인데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막 이렇게 막 흐느끼 울면서 자기가 디스크가 아픈데 허리가 아픈데 병원을 갔더니 2군데에서 수술을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 그래서 수술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수술을 하면 소치 올림픽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해서 이제 저한테 찾아온 건데 제가 뭐 그쪽에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 야, 그러면 너 누워봐. 하고 제가 이제 운동을 몇 가지를 시켜보고 통증 정도를 파악을 하고 그러면 내가 8가지 운동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8가지 운동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너의 통증을 1점에서 10점으로 표기를 하면서 통증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 자, 2주 만에 통증이 사라졌고요. 한 달 만에 멀쩡해져가지고 소치 올림픽 잘 나갔고 평창 나가서 은메달 땄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 왜 그렇게 통증이 왔냐면 몸은 엄청나게 키워서 근력을 엄청 키웠는데 그거에 비례해서 코어 근육이 약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였는데 코어 강화를 시켜주니까 통증이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다 통증이 있다고 이게 수술하고 막 그런 치료를 받는 건 아니다. 운동이 약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심지어는 디스크가 터져도요. 수술 안 해도 나는 경우 많아요.
저절로 그게 흡수가 되어지고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허리는 웬만하면 수술 안 하시는 게 좋고, 그게 마비로 가지 않는 한 물론 수술을 꼭 해야 되는 분 반드시 있고요. 그래서 그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사실은 저렇게 디스크 터지는 경우는 많은 경험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 척추가 협착증이 많이 겪으시게 돼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노인 되면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좀 간단한 설명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제가 이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하체 교차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팔을 제가 어렸을 때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팔이 막 부러졌던 적이 많은데, 부러지고 이렇게 기부스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기부스 풀어요. 그럼 팔이 펴질까요? 팔이 이러고 굳어요. 이렇게 기부스하면 이거 안 펴져요. 한 이 정도 펴져요, 이 정도. 그러면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근육이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몇 시간 동안 앉아 계셨어요? 네,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앉아 계시는 거예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운전을 장시간 하면 허리 아픈 경우 많거든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일어나면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골반이 이 앞에 근육, 허벅지 앞쪽 근육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얘를 일어나는 순간 얘가 이렇게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골반이 전방 경사라 그래서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자, 왜 그러면 이 근육을 아예 제가 직접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게 정상인데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정상인데 이게 과도하게 휘어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서 화면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보실래요? 손으로 만원경을 만드셔서 네, 이렇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앞으로 떼보세요. 네. 그리고 밑에 손을 앞으로 이렇게, 밑에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보면 보이나요?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이게 우리 많은 분들의 척추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골반이 과도하게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이게 좁아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이 이게 눌리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서 이런 분들이 이제 쇼핑을 하잖아요. 카트로 이렇게 쇼핑을 하면 좀만 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그럼 카트 이렇게 기대요. 이렇게 기대에 가면 아무렇지 않아요. 멀쩡해요. 그리고 또는 우리가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이렇게 하죠. 네, 그리고 아픈 분들이 이러고 다니죠. 네, 그게 이제 요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앞에 있는 허벅지 앞쪽 근육 요 근육들이죠. 네, 요 근육들이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짧아져요. 그러니까 일어나게 되면은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거 스트레칭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일어나셔서 의자 뒤로 한번 가서 이렇게 한번 서보세요. 벽을 잡으셔도 상관없고요. 네.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오른발을 뒤로 보내시는 거예요. 오른발을 뒤로 보내서 왼손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분은 무릎을 굽히시면 돼요. 무릎을 굽히고 왼발을 뒤로 하고 손으로 잡으시고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상체를 딱 피면서 앞을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어요. 자, 허벅지 앞쪽이 좀 당기셨나요? 당기셔야 정상이고요. 반대로 쪽 한번 해볼게요. 자, 뒤에 잡고 앞을 보시고 배를 앞으로 힘을 줘서 딱 배를 살짝 내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허벅지 앞쪽이 당기셨다면 지금 저 뭉친 근육들을 푸신 거예요. 자, 근데 한 번 더 하실 텐데 이번에는요, 보세요. 제 발을 한번 제가 화면 또 공유를 잠깐 중지하고 화면 더 잘 보이실게. 예. 이렇게 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 있어요. 발목을 잡아도 스트레칭이 되기는 해요. 근데 발목보다 발끝을 잡고 당기시면 다시 한번 해보세요. 발끝을 잡고 자, 쭉 하나 그리고 발을 더 당기세요.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됐어요. 지금 허벅지 앞쪽 느껴지세요? 풀리는 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허리가 아플 때, 제가 일어나서 이제 허리가 아플 때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이거 스트레칭해요. 사실은 골반도 마찬가지예요.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에 걷잖아요. 막 걷는 거 한데 할 때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걷는 것보다 이거 스트레칭 한 다음에 걸으면 훨씬 더 골반의 부담이 고관절에 들어가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 안 드셔도 좋고 뭐 일어나서 들으셔도 좋고 자, 골반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자, 이 앞에 뭉친 거 이제 해결했어요. 근데 엉덩이가 근육이 땅땅하게 있으면 얘를 딱 한번 힘주면 이게 제대로 돌아올 텐데 엉덩이는 풀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엉덩이 운동 힙업이 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운동이 뭐죠? 엉덩이 운동에? 네, 지금 네, 최혜주 리더님 바로 힙 익스텐션 아주 좋은 운동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자, 근데 저것도 좋은데요. 제일 좋은 운동은 스쿼트죠. 네, 역시 하체는 스쿼트죠. 그래서 제가 스쿼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스쿼트를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쿼트를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쿼트 제가 5개 한번 5개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좋습니다. 대부분 지금 잘 하고 계신데요. 예. 제가 한번 다른 새로운 신개념의 스쿼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번엔 스쿼트를 여러분 한번 자리에 이렇게 한번 앉아보세요. 네. 자리에 이렇게 완전히 앉는데 그냥 똥 싸는 자세로 앉는 거예요. 똥 싸는 자세. 네. 똥 싸는 자세로 이렇게 앉으면 신문을 볼 거예요. 저희가 신문을 볼 거니까 이러고 한 5분 동안 이상을 앉아 있어야 되니까 편한 자세가 돼야겠죠. 그죠? 네. 네. 편한 자세가 돼야 되고요. 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발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 발 뒤꿈치가 떨어지는 순간 모든 중량은 무릎에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무릎이 아파요. 네, 그래서 발 뒤꿈치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편한 자세가 됐죠. 자, 요 모양 요대로 그대로 한번 일어나 볼게요. 발 모양을 유지하세요. 그대로 발을 그대로 두시고 자, 다시 한번 완전히 앉아 보세요. 네. 자, 이번에는 엉덩이로 일어나요. 엉덩이 힘으로 일어난다 생각하고 일어나시는 거. 엉덩이 힘으로. 자, 엉덩이 힘으로. 자, 일어났어요. 자, 이번엔 다시 한번 하시는데 완전히 앉자마자 엉덩이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자, 3개 더 해볼게요. 둘, 셋, 하나만 더 할까요? 네, 됐습니다. 자, 됐어요. 자, 지금 이게 지금 뭔 스쿼트냐? 지금 우리가 보통은 우리 이렇게 다리를 11자로 하면서 스쿼트 하는 거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11자로 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주고 엉덩이 뒤로 빼줘서 무릎이 발끝부터 나가지 않고 이런 스쿼트를 옛날에 가르쳤는데요. 그거 하다가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세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골반이요 구조가 다 틀려요. 어떤 분은 아까 똥 싸는 자세로 이렇게 완전히 앉았잖아요. 일단 아침에 그 스쿼트를 하려고 앉는 순간 종아리 뒤가 엄청나게 당겨요. 스트레칭 되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동안에 골반 밑에가 막 당겨요. 좋은 겁니다. 스트레칭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어나면 그 골반이 자기한테 딱 맞는 데가 있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안 가고 고관절에 부담이 안 가는 스트레칭, 이게 스쿼트가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스쿼트를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저렇게 하시면 사실 노인들도 막 다 하세요. 근데 지금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저 스쿼트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의자에서 하는 걸 하면 되는데 지금 시간상 네 제가요 지금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뭉친 근육 풀어주는 스트레칭 했고요. 약해서 뭉치는 근육인데 이것도 푸는 방법을 제가 이 동영상 링크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부분 아까 우리 스트레칭 하는 거 여러분 다 배우셨고요. 자, 스쿼트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앉아서 의자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아예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다리를 피는 것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셔서요. 이런 운동들을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들어가셔서
운동이 이긴다를 치시면요. 요 화면이 떠요. exercise wins라고 요거 뭐 초록색으로 사람 모양 해서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게 뜨는데 그거를 들어가시면 요런 사이트가 연결이 되어지고요. 네. 그게 저희가 이 만들어 놓은 운동들인데 여기 환자를 위한 운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환자를 위한 건 아니고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네. 그리고 물론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이고 그래서 요 운동들을 8가지를 다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까지 나와 있고요. 또 요거를 설명이 다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음악하고 동작만 네. 가슴 들어 올리기 준비 시작 하나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와 있는데 요걸 한번 하시는데 5분 30초 걸려요. 네, 그런데 저거를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네, 근감소증 예방이 되시고요. 아까 어깨, 허리 이거를 다 자세 교정되어지는 운동들로 제가 모아놓은 건데 이걸 하니까 근육량도 늘어나고 체형이 좋아지고 예,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이런 말 쓰지 않는데 거의 만병통치약 같은 개념의 운동들로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사 건강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거의 날아갈 정도의 스피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사 건강의 가장 대표적인 건 당뇨병인데요. 당뇨병이 무서운 건 합병증 때문에 무서워요. 그래서 합병증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족부 절단의 가장 큰 원인은 당뇨병이고요. 시력 상실의 가장 큰 원인도 당뇨병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는 콩팥, 이 신부전이에요. 그렇게 되면 평생 투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건 정말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게 당뇨병의 합병증이에요. 당뇨병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있으면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슐린이 되게 이제 중요한 당뇨병이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시면 세포 안으로 이렇게 이 혈당들이 잘 들어가요. 근데 이걸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이제 인슐린이라는 그런 호르몬이고요. 인슐린이 없어서 생기는 게 일형 당뇨병이고 인슐린이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게 이형 당뇨병이에요. 당뇨병의 치료를 보면 약물 치료는 2가지거든요.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약인데 그리고 또는 체중 감량을 하라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 당뇨병 학회의 당뇨병 진료 지침이에요. 그런데 운동하면 이거 다 좋아집니다. 네, 운동하면 인슐린 분비 능력이 좋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지고 체중이 감량되어지고 뭐 당연히 그래서 이런 이 운동이 최고의 당뇨병 약인데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3,234명의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은 약을 먹였고요. 한 그룹은 운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약 먹은 그룹은 당뇨병을 31% 예방했는데 운동한 그룹은 몇 퍼센트? 58% 예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세계 최고의 의학학술지에 실린 내용인데 그만큼 당뇨의 예방에도 그렇고 치료에도 운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운동도 시켜봤거든요. 그랬더니 당화혈색소가 1 정도가 떨어져요. 그럼 뭐 1이 떨어진 게 얼마나 좋은 거냐. 지금 현존하는 가장 좋은 약을 먹으면 1 떨어져요.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다,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고혈압. 자, 고혈압도 마찬가지로 고혈압의 합병증은 거의 당뇨병의 합병증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고혈압을 제가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물탱크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은 고혈압이고 왼쪽은 정상 혈압이에요. 물이 어디가 더 많이 있죠? 자, 오른쪽에. 네. 요거 수도꼭지, 수도관은 고혈압이면 좁아진 걸 의미하고요. 위에서 누르는 힘은 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압이 높겠죠. 자, 그럼 고혈압 치료제는 뭐냐? 혈관 확장제, 교감신경 억제제, 체내 수분량을 빼는 이뇨제예요. 다시 볼게요. 물이 많으니까 물을 빼는 거예요. 이뇨제를 먹어서. 그렇죠? 그리고 교감신경을 낮추는 거예요. 위에서 누르는 교감신경 낮추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고혈압의 약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운동을 한 30분 열심히 뛰었어요. 그럼 뭐가 나죠? 땀이 나죠. 땀이 뭐죠? 물이죠. 자, 땀에 가장 많은 성분은 뭐죠? 소금이죠. 네, 그래서 우리 고혈압인 사람들은 저염식을 하라 그러죠.
소금을 적게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소금을 많이 짜게 먹으면 체내에 수분이 많이 이게 묶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서 땀을 뺐더니 수분 빠지죠, 소금 빠지죠. 최고로 좋아요. 자, 그리고 운동하면 얼굴색이 어떻게 되죠? 멀겋게 되죠. 네, 그 말은 뭐지? 혈관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네, 운동하면 혈관이 확장되게 돼 있어요. 혈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은 운동하면 올라가는데 운동 끝나자마자 교감신경은 떨어지고 부교감이 쫙 올라가요. 그래서 이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정말 운동을 한 15분 정도만 해도 혈압이 떨어지세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실제로 세브란스에 있는 환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가 3년간 거의 4년간 연구를 했는데 한 그룹은 이 고혈압 시기라 그래서 저염식 식사를 시켰고요. 한 그룹은 저염식 식사 플러스 운동까지 했어요. 그때 운동한 그룹만 혈압이 유의하게 떨어져요. 운동 중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운동이 끝나자마자 떨어져요. 네, 그리고 떨어진 혈압은 12시간에서 24시간 지속돼요. 그래서 혈압의 최고의 약은 운동이에요. 그럼 암은 어떨까요? 네, 일단 암은 운동하면 암이 예방이 돼요. 암 예방이 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회복이 빨라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연구는 저희가 3년 동안 이 논문이 나온 다음에 더 했는데 그냥 여러분 옛날에 수술한 다음에 방구가 나와야 뭐 먹는다는 거 아세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세계에서 최초로 운동하면 방구가 빨리 나오나 실험을 했어요. 우리 세브란스랑. 그래서 방구가 20시간 먼저 나오고요. 퇴원이 이틀 빨라져요. 네. 그리고 실제로 뿐만 아니라 제일 암에 무서운 거는 재발인데요. 재발이 반으로 줄어요. 사실은 여기 이쯤 되면 우리 세브란스, 제가 우리 세브란스 암예방센터 교수고 우리 연대 의과대학에 이 임상종양학이라는 거에 운동이라는 거에 처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8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의사들도 많이 모르세요. 네. 운동하면 암의 재발이 반으로 준다고? 네, 이거 잘 모르세요. 줄고요. 대장암도 줄어요. 이건 제가 직접 했던 연구고요. 네. 근데 요 약 같은 경우에 이 유방암 치료제인데 유방암 재발을 억제시키는데 이 약을 먹으면 이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을 34% 낮춰요. 최고로 좋은 약이에요. 유방암. 네. 근데 이 약 한 번 맞는데 300만 원인데 18번 맞아야 돼요. 5,400만 원 들어요. 네. 근데 운동하니까 이거보다 더 좋죠. 네. 그러니까 운동이 얼마나 좋은 약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왜 이런 운동하면 저런 게 좋아지냐?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요, 암 발병하고 재발이 올라가요. 인슐린이 높으면 안 좋아요. 근데 운동하면 인슐린이 떨어져요. 이것도 제가 우리 대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좀 웃기긴 한데, 세계에서 처음으로 운동하니까 대장암 환자에서 인슐린 레벨이 떨어져서 이게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뭐 유방암도 마찬가지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낮추기 좋은 방법은, 낮추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에요. 이건 내가 시간상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체내 인슐린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뭐죠? 탄수화물 적게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탄수화물이 너무나 좋아요. 그럼 탄수화물 실제로 제가 저탄수화물 해봤거든요. 제가 이쪽 미국에서 연구했던 것 중에 이제 이게 많은 부분이었는데 쥐를 비만하게 만든 다음에 아예 탄수화물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저탄고지 요새 많이 들어봤죠? 저희가 쥐를 대상으로 저탄고지를 시켰었어요. 그랬더니 살이 완전 쪽쪽 빠지는데 인슐린 레벨이요 50분의 1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안 먹으니까 인슐린이 올라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인슐린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좀 이따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살을 빼는데 살을 빼고 싶은데 인슐린이 올라가 있으면 살이 빠지지가 않아요. 인슐린은 지방 분해를 억제시키고요. 지방 생성을 촉진하는 애들이에요. 난 살 빼고 싶은데 탄수화물 열심히 먹어요. 탄수화물만 먹어. 지방 안 먹고. 그럼 살찌는 거야.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네, 그래서 탄수화물 먹으라는 말인지 먹지 말라는 말인지, 자, 단당류의 섭취는 인슐린 분泌 증가시키는데 올리고당, 식이섬유, 다당류 요거는 상대적으로 덜 올리거나 전혀 올리지 않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보면 당질, 슈가 요게 이제 안 좋은 거고요.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세요. 네, 식이섬유 우리 야채가 탄수화물이에요. 이게 CHO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좋고요. 얘네들은 뭐하냐?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채 먹는 거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운동까지 같이 가게 되면 충분한 채소 섭취, 수면, 뭐, 운동,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체내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를 좋게 만들죠. 그래서 요새 뭐 프로바이오틱스, 뭐 심바이오틱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시간상 이건 좀 생략할게요. 네. 자, 그리고 운동하면은, 살 빠지나요? 당연히 운동하면 살 빠지죠. 그런데 60분 걸으면요, 도넛 1개 먹은 만큼 칼로리가 소비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로병사 비밀 같은 거에 이렇게 많이 출연 요청을 받는데 사실 거의 거절하는데 몇 가지만 제가 찍는데 뭐냐면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거를 저희가 했었어요. 이 단팥빵을 부부가 먹어요. 그리고 단팥빵을 부부가 먹은 만큼 트레드밀에서 걸어야 돼요. 여자는 1시간 10분 걸으셨고 남자는 50분 걸었어요. 그다음부터 이분들이 난 단팥빵 안 먹어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하면 살 빠지죠. 그런데 먹는 걸 조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특히 여자분들이 그래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나 오늘 운동했으니까 단 거 먹어야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말짱 도루묵 되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육량을 유지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육이 1kg가요. 그러니까 하루에 50kcal 써요. 근데 50칼로리 뭐 얼마 안 되네. 뭐 밥 한 뭐 5분의 1 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달이면 1500kcal죠. 네. 근데 3kg가 근육이 빠지면요. 4500kcal면 1파운드예요. 1파운드. 네. 그러니까 근육이 빠진 살을 뺀다고 하면서 근육이 빠지면은 이 살 빼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면 기초 대사량이 같이 떨어지니까. 네. 요 시간상 여기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뇌 건강은 제가 3분 동안에 원래 15분 정도 해야 되는 걸 빨리 마칠게요. 자, 뇌에서 가장 핵심 요새 뜨는 말은 뉴로플라스티시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뇌가 플라스틱 같이 변형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맨 오른쪽이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인 사람의 뇌고요. 맨 왼쪽이 알츠하이머의 뇌예요. 구멍이 뽕뽕 나 있죠. 요 가운데가 비만과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의 뇌예요. 또는 당뇨병을 10년 이상 앓으신 분들의 뇌가 저래요. 당뇨병이 있으면 치매가 옵니다. 위험 많이 올라갑니다. 관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비만하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뇌가 이렇게 빵꾸 나신 분들을 체중을 빼주고 운동을 시켰더니 오른쪽 뇌를 바뀌어요. 그래서 뇌가 바뀔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ADHD인 경우에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30분만 자전거 탔더니 집중력이 올라가요. 제가 공부 되게 못했었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게 못했는데 제가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를 가야지 하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결정을 하고 하루 운동을 5시간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강남의 휘문고등학교라고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 데래요. 여기에서는 고3 때 성적 올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내신 올라가는 게. 왜냐하면 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근데 제가 15등이 올라갔어요. 고3 때. 하루에 5시간씩 운동을 하면서. 왜? 집중력이 좋아진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그랬는지. 막 수능 공부를 하는데 고3 때 고3 말에 나 재수하면 만점 받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집중력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실제로 운동하면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도파민 분비가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공부 되게 못하거든요. 애들이 이 학업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뭐 다른 뭐 예체능 과목 없애고 뭐 영어랑 과학을 올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수학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여기가 심폐체력이에요. 여기는 수학 성적이에요. 심폐체력이 좋을수록 수학 성적이 올라가고요. 심폐체력이 좋을수록 독해 능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좀 넘어가고 요거 볼게요.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이 네이퍼빌이라는 그 도시에서 체육 수업, 영교시 체육 수업을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킨 이 고등학교인데 애들을 운동을 많이 시켰더니 아카데믹 리딩, 독해 성적이 52에서 56% 좋아졌고 수학은 93% 좋아져서 실제로 이 네이퍼빌 고등학교가 전 세계 과학 경시대에서 1등을 했어요. 그쪽.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운동은 새로운 뇌세포를 만든다. 공부는 그 다음에 해서 뇌세포를 채워야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운동하면요. 단기 기억을 관할하는 해마에 새로운 뇌가 생기게 만들어요. 여기 그림 보시면 I에는 눈썹같이 생긴 게 흐릿흐릿한데 J는 되게 진하죠. 네. 저게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해마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해마가
이렇게 생겼는데 진짜 우리 바다에 있는 해마랑 똑같이 생겼죠. 요 그림 보세요. 치매가 생기신 분들의 해마의 위치가 어떻게 됐죠? 구멍이 뽕 나 있죠. 네. 요게 정상인 뇌예요. 여기에 해마를 채워 넣어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운동하면 저 해마가 더 이게 촘촘하게 생기니까 당연히 기억력 좋아지고 당연히 공부 잘하고. 네. 그래서 운동하면 치매 환자 기능이 개선되어지고. 네. 뿐만 아니라 체력이 좋은 여성일수록 치매가 안 생기고. 체력이 나쁜 여성일수록 젊어서 체력이 나쁘면 노인 때에 치매 위험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체력 관리하셔야 되고요. 이 우울도 마찬가지예요.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우울인데 우울도 사실 도파민 부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운동하면 도파민 분비가 300% 올라가요. 당연히 좋아지겠죠. 운동하면 기분 좋아지죠. 운동하고 땀나고 샤워 딱 하면 집중력 좋아지고 기분 좋아지죠. 당연한 거예요. 도파민 분비가 올라가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좋아집니다. 그럼 어떤 운동, 어떤 신체 활동을 해야 될까요? 제가 3분 남은 동안에 슬라이드 30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시토신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옥시토신 뭔지 많이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유도분만 아시죠? 유도분만. 예, 유도분만 촉진제가 옥시토신이에요. 옥시토신이 올라가면 이 자궁 수축이 되어지고요. 자궁 수축이 되면 옥시토신이 더 분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궁 수축 시간이 점점 간격이 짧아지는 거예요. 또는 아기를 낳으면 산모가 모유가 나오게 하는 것도 옥시토신이에요. 부부가 성관계를 하면 만족하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것도 옥시토신이에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되게 중요한 호르몬인데 옥시토신이 여러분 자폐아들 있죠. 자폐아들. 자폐는 눈 못 마주쳤잖아요. 옥시토신을 코로 흡입하면 애들이 눈을 맞춰요. 상대방의 표정을 읽기 시작해요. 옥시토신이 사회성을 증진시켜요. 자, 이거는 정상적인 애들도 옥시토신을 코로 스프레이를 마시게 했더니 상대방의 표정을 잘 읽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공감 능력이 좋아져요. 자, 옥시토신은 이건 세계적인 네이처라고 세계 최고의 과학 잡지인데 예. 여기에 뭘 했냐면 옥시토신을 마시게 한 그룹과 가짜 옥시토신을 마시게 한 그룹에 투자 게임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투자할 때 상대방의 말을 훨씬 더 잘 신뢰하는 그룹, 옥시토신을 마신 그룹이에요. 또 하나, 쥐가 이건 원숭이가 서로 막 이잡아주고 막 서로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소변에서 옥시토신 레벨이 올라가요. 자, 옥시토신 레벨이 올라가면 왜 좋냐? 자, 부부 싸움을 시키는데요. 옥시토신 올라가면 사실 뇌 발달이 좋아져요. 제가 시간상 이거 근데 엄마가 스킨십을 해주잖아요. 그럼 옥시토신 분비가 올라가요. 그래서 요새 영국에 포대기 열풍이 불었어요. 실제 포대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업고 다니고 이거를 빌려줘요. 포대기 10파운드 한 달에 빌려주는데 10파운드 받고 이 포대기를 빌려주는 사업이 생겼어요. 왜냐면 아이랑 엄마랑 스킨십 많이 하라고. 자, 그랬더니 옥시토신이 올라가니 부부싸움을 안 해요. 훨씬 더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더 화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뭐 옥시토신이 완전 최고 좋은. 옥시토신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옥시토신 높이는 방법. 세상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일 재밌는 거 뭐죠? 먹고 노는 거지. 뒷담화. 우리 또 뒷담화를 까줘야 또 이게 옥시토신이 올라가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그다음부터 제 아내하고의 태도가 바뀌었는데 저는 사실 선천적으로 남의 뒷담화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아내가 저희 누님이 5인데 누님에 대한 얘기나 또 시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일단 귀를 닫고 근데 이걸 보고 나서 내가 공감해 줘야겠다. 같이 얘기를 해줘. 우리 누나 왜 그랬대? 진짜 뭐 어제 안 좋은 일 있었나? 그러면 뭐 이러면서 같이 우리 아내랑 공감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훨씬 더 사랑스럽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뒷담화가 좋구나. 서로 공감이 가는 감성적인 얘기를 나눴을 때는 콜티졸 레벨은 떨어져서 스트레스 호르몬은 떨어지는데 옥시토신이 올라가는 데는 뒷담화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네.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공감 능력 뛰어나죠? 여자죠. 네. 그래서 여자가 옥시토신 레벨이 높아요. 그리고 운동할 때 옥시토신 레벨이 올라가는데 여자가 더 잘 올라가요. 운동 중에도 스킨십이 있는 예를 들면 주짓수 같은 거 할 때 더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뭐가 또 좋을까요? 댄스 스포츠가 좋은데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비족. 네. 여러분 이 제비족들이 이거 한번 잡아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옥시토신 올리니까
상대방이 말을 잘 믿는 거야. 아, 집 투자하라니까 투자하고 집문서 갖고 오고 막 이러면서 옛날 제비족들이 그렇게 성공했던 이유가 옥시토신을 알았나? 뭐 그래서 이게 그래서 부부가 아니신 분들하고 이 손잡는 게 사실은 좀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옥시토신은 나이가 들면 떨어지는데요. 운동하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운동이 좋은 옥시토신. 그래서 뒷담화하고 운동 말고 옥시토신 레벨을 올리는 다른 방법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 반려견. 반려견이 좋은데 반려견하고 눈을 마주치는 게 좋대요. 그래서 쓰다듬어 주는 것도 옥시토신을 높이는데 쓰다듬으면서 눈을 마주치면 걔랑 제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처음에 애가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이게 자폐인가 그랬어요. 요새는 이제 눈을 잘 마주쳐요. 잘 마주치면서 서로 쓰다듬는데 이게 옥시토신을 높이는구나.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운동도 다 같은 운동이 아닌데 왜냐하면 또 요건 제가 시간이 2분 초과됐어요. 박혜영 차장님. 제가 3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 증상 좋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운동하는 방법이요. 2가지예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운동이 있고요. 강제로 트레드밀에서 뛰게 하는 운동이 있어요. 얘가 안 뛰면 뒤에 이게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쥐가 뛰다가 멈추면 전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상황에서 운동을 하는 거죠. 자, 자발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받는 트레드밀 운동을 했더니요. 체중 감량이 더 많았다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한테는. 네, 설사 많이 하고 그랬더니 장의 염증이 더 악화돼요. 똑같은 운동을 했는데 자발적으로 뛰었더니 체중 감소가 적어지고 염증 지표 좋아지고 장도 좋아지고 괴사도 줄어요. 그러니까 같은 운동도 다르구나. 이게 항염증 효과가 생기는데 제가 또 이 논문은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데이터를 한 3만 명 정도를 분석해서 되게 좋은 그런 과학 잡지에 이게 논문을 게재를 했는데 뭐냐면 여가로서 신체 활동을 하면 우울증이 50% 감소해요. 그런데 직장에서 신체 활동이 많아지잖아요. 우울증을 2배에서 3배 높여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운동인데요. 운동을 하면 몸에 좋은데 노동으로 하면 몸에 해로워요. 예, 그래서 노동으로 할 거면 하지 마세요. 네. 근데 어차피 노동으로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귀에 음악 듣고 즐겁게 하세요. 그러면 노동이 운동이 돼요. 자, 그래서 실제 이거 한번 보시면 텔레비전 이거 서 있는 거거든요. 서 있는데 직장에서 서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이 올라가는데요. 똑같이 서 있는데 집에서 서 있는 거는 보통 여가나 다른 이유 때문에 서 있잖아요. 비만과 당뇨 위험이 떨어져요. 똑같은 서 있는 건데. 자, 마지막으로 뭐냐면 쥐를 이게 죽을 때까지 운동시킨 연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매일 운동을 시키는데 한 그룹은 트레드밀에서 운동을 시켰고 한 그룹은 쳇바퀴에서 뛰고 싶을 때 뛰었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 그냥 냅뒀어요. 그 운동 안 하고 가장 먼저 죽은 그룹은 트레드밀에서 뛴 그룹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냅둔 그룹이고 가장 오래 산 그룹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운동한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운 운동이 뭔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가능하면 운동 혼자 하지 마시고 다른 분하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려견하고 운동하도 좋을 것 같고요. 운동의 종류는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건강한 라이프를 만드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영환 교수님. 네, 개인적으로는 제 대학 직계 후배이기 때문에 저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한국아메이에서 또 너무너무 좋은 또 교수님 초빙하셔서 같이 이렇게 들으니까 또 다른 그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연구실이죠? 네, 학교. 연구실입니다. 네, 네, 아직 퇴근 못 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전영관 교수님한테 큰 박수로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배님이 들어오신다고 아까 연락 주셔가지고 부담돼가지고 강의를 슬라이드를 더 몇 장 넣었더니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용평에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박희영 차장님 나와주세요. 예. 오늘 참 이게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진짜 그 앞에서 이렇게 같이 운동하면서 직접 막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보통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면 1시간이 지나면 집중도가 떨어져서 보통 온라인으로 할 때는 1시간 이내로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1시간이 너무 짧다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건 진짜 90분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깝고 굉장히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모두 그 건강 자산이 진짜 쑥쑥 올라가셨을 것 같고 또 아까 초반에 가르쳐 주신 그 몇 가지 간단한 동작들만 하더라도 진짜로 몸이 막 쫙 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면서 개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작들 아까 그 유튜브 알려주신 거 그것들 다 한번 들어가셔서 따라해 보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셨죠? 예, 예, 예.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도 또 뵙잖아요. 다음 주에는 매력 자산을 주제로 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들 오늘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아마 굉장히 즐겁게 교육에 참여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또 같은 시간에 또 리더님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가기 전에 그 저희가 좀 설문 참여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전부 이제 링크를 해 드릴 거예요. 예. 그러면은 모두 음소거 해제하시고 너무 오늘 유익한 시간이 정말 감사하다고